최근 축구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엘리케 감독, 벤투 감독, 이영표 해설위원의 이강인을 향한 발언이 공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의 눈은 정말 정확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요. 많은 팬들이 공감하며 지지하고 있는 그들의 발언.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스페인의 레전드 사비 감독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사비 감독은 특정 선수를 언급하지 않는 편인데 마요르카와 경기 전 인터뷰에서 마요르카에서 무리키 선수와 이강인 선수를 콕 집어 이야기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재능은 무척이나 훌륭하다. 공격적 재능이 훌륭하고 간결한 것이 장점이다. 세트피스 능력도 출중하다며 이례적인 발언을 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한 명의 바르셀로나 출신이 이강인 선수의 재능을 알아보고 극찬했었는데요. 바로 사비 모초리 코치입니다. 스페인 매체 엘 데스마르케는 모초리 코치와 인터뷰를 진행하며 많은 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 발렌시아 유소년 코치였던 모초리 코치는 현재 바르셀로나의 스카우팅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초리 코치는 나는 U8세 팀의 기술 코디네이터였다. 이강인은 다른 팀원들과 함께 시험을 보러 왔다. 그들이 온다고 했을 때 좋은 자질이 있는 선수라는 것을 깨달았고 어느 순간부터 한 선수가 크게 눈에 띄었다며 이강인과의 첫 만남을 회상했습니다. 이강인은 11세 때 한국을 떠나 발렌시아로 건너왔습니다. 모초리 코치는 이강인은 몇몇 사람들의 왼손보다 정교한 왼발을 갖고 있다.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다면서 또한 창의력과 함께 어떻게 응용하고 빨리 판단하는 능력도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이어 그는 나는 이강인과 다비드 실바와 비슷한 점을 발견했다. 그가 실바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다. 나는 이강인이 그와 비슷하거나 더 우수한 선수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찬사를 보내며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강인이 PSG로 향하게 된 결정적인 인물이 바로 캄포스 단장인데요. 파리 생제르맹의 영입 기조를 확실히 탈바꿈하고 적극 이강인을 추천하여 영입을 성사시킨 장본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피 단장 캄포스는 유망주 스카우팅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가 점찍은 선수들은 모두 월클이 되기 때문에 그가 찍기만 하면 일단 몸값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고 성공이 보장된다고 할 만큼 큰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2012년 그는 무리뉴의 부름을 받아 레알 마드리드의 스카우트 겸 전술 분석가가 되었습니다. 부임 당시 언론의 비판을 받았지만 그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카르바알과 카세미로의 잠재성을 알아보고 팀에 추천했습니다. 무리뉴가 레알 마드리드를 떠난 이후 캄포스 역시 레알 마드리드를 떠났는데 그가 새로이 자리 잡게 된 팀은 당시에 구단주가 바뀌면서 재정이 넉넉해졌던 AS 모나코였습니다. AS 모나코의 기술 이사로 자리 잡게 된 캄포스는 라다멜 팔카오, 주앙 무티뉴 하메스 로드리게스 등의 선수들을 영입하는 것을 주도하며 그의 안목이 주목받기 시작하였으며 구단주가 소송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다소 어려움을 겪게 되자 유망주 영입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캄포스는 베르나르도 실바 파비뉴 토마 르마 앙토니 마샬 킬리안 은바페를 AS 모나코로 영입하며 팀의 미래를 위한 전력을 구축해내며 다시 한번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AS 모나코를 떠난 그는 릴의 부름을 받아 그곳에서 단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릴에서 캄포스는 니콜라스 페페를 영입하였고 이후 페페가 떠난 뒤에는 빅터 오시멘을 영입하며 안목을 발휘했습니다. 열거한 선수들 모두 월클이 되었거나 월클급의 수준급 선수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대박 상품을 배출해 명성을 높였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는 PSG 단장으로 활약 중인 상황입니다. 월클 발굴의 1인자 캄포스 단장부터 스페인 레전드 사비, 바르셀로나 스카우팅 코디네이터 등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강인이 월클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슛돌이 이강인 선수 파리 생제르맹에서 월클로서의 발걸음이 무척이나 기대되는데요. 여기에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레알 마요르카 시절 이강인을 발전시킨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을 언급하며 화제입니다. 스페인 마르카는 엘리케 감독이 자신의 트위치 채널에서 이강인을 이야기한 걸 발췌해 전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아틀레틱 빌바오와 레알 마요르카의 코파델 레이 결승전 이야기를 했는데 한 팬이 이강인 성장 관련 질문을 하자 아기레 감독 공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아기레 감독은 베테랑 지도자로 멕시코 국적인데요. 멕시코 대표팀을 비롯해 오사수나, 레알 사라고사, 에스파뇰, 레가네스 등 스페인 팀을 주로 지휘했습니다. 2014년부터 1년간 일본 사령탑으로 있기도 했습니다. 2021년도 시즌 중도에 마요르카로 온 아기레 감독은 이강인,
쿠보 다케우사를 활용해 스페인 라리가 잔류를 이끌었습니다. 지난 시즌 이강인을 한층 더 발전시켰습니다. 수비 축구를 하면서도 이강인의 기회 창출 능력을 극대화했습니다. 이강인을 다양한 위치에 쓰며 빌드업 시발점 역할을 맡겼습니다. 본인 중심 전술의 이강인은 더 능력을 선보였고 마요르카가 라리가 중위권에 오르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라리가 정상급 미드필더로 분류돼 많은 팀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마요르카는 이강인 잔류를 원했지만 이강인은 이적을 추진했습니다. 결국 파리 생제르맹으로 갔습니다. PSG 사령탑 엘리케는 이강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강인은 우측 공격, 중앙을 오가면서 PSG의 귀중한 옵션으로 자리매김에 활약하고 있습니다. 엔리케 감독은 이강인을 보면 마요르카의 아길의 감독 위대함을 보여준다. 아길의 감독 덕분에 이강인이 많이 성장했다. 이강인 공격 능력은 매우 좋은데 수비적인 부분을 배울 필요가 있다. 이어 이영표 위원은 이강인 선수가 재능은 기본적으로 있었겠지만 훈련과 노력이 없이는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강인 선수의 강점은 드리블도 있고 시야도 있고 정확한 왼발킥도 있고 터치가 굉장히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멀리 볼 수 있는 능력은 킥이 자신 있는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떤 선수들은 드리블을 잘하는 선수는 자기가 드리블을 보여주고 싶어하고 패스를 잘하는 선수는 패스를 보여주고 싶어하기 때문에 좋은 킥, 멀리 보낼 수 있는 킥이 장점인 선수는 자연스럽게 시야가 넓어지고 시야가 넓은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어린 선수들에게 멀리 보라, 시야를 넓혀라 라며 가르치기보다는 좋은 킥을, 멀리 찰 수 있는 킥을 가르치면 자연스럽게 시합에서 연습한 킥을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시야가 넓어지고 넓혀진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어 최근 프랑스 언론의 비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이강인을 향한 언론 비판은 일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한국에서처럼 선수를 비난 잘하지 않는 문화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비난하나 외국은 그냥 막 합니다. 그들의 문화이고 경쟁이라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유럽에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입니다. 거기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고 비난을 받더라고 원래 그런다 생각하는 게 팬들도 선수도 좋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이영표 위원은 이강인 선수가 수비할 때 압박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약점이라고 지적되던 수비 전환, 수비의 능력을 키웠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것이라며 치켜세웠습니다. 이는 특히 선수의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적을 받으면 자기가 수비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나도 수비를 열심히 하는 척해야지 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강인 선수는 진짜 수비를 하는 것이라며 극찬하였습니다. 특히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선수는 길게 선수 생활을 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대성하는 경우가 많다고 발언했습니다. 벤투 감독은 유튜브 채널 FC온라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시절 줄곧 외면했던 이강인을 카타르 월드컵에 발탁한 이유에 대해 이강인의 재능이 뛰어나다는 사실은 팬, 감독, 스태프 미디어 할 것 없이 누구도 반박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코치진은 그보다 많은 분석이 필요하다. 재능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강인과 같은 열번 유형의 선수는 주로 공격만을 생각하고 수비를 고려하지 않는다며 솔직히 이강인을 월드컵 명단에 올린 건 월드컵 본선 직전이었다. 이강인을 월드컵에 발탁할지에 대해 확신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솔직한 대답은 아닐 것이라고 월드컵 최종 명단에 이강인을 제외할 생각도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벤투 감독은 23명 명단에 이강인을 포함했고 이강인은 월드컵 조별리그 가나전에서 부메랑 크로스로 조규성의 골을 돕는 등 톡톡 튀는 활약으로 믿음에 보답했습니다. 벤투 감독은 이강인을 명단에 올린 중요한 이유는 그가 바뀌어서다. 마인드의 변화와 마요르카에서의 활약으로 월드컵 출전의 자격을 증명했다. 그는 마요르카에서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되었다. 그의 변화를 이끌어준 중요한 두 사람은 본인과 클럽 감독 하비에르 아기레일 것이다. 이강인은 스스로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고 인정한 것 같고 아기레 감독은 그런 변화에 대한 확신을 줬을 것이다. 이강인의 훈련 퍼포먼스와 합숙에서 보여준 모습들이 월드컵 무대에서 좋은 성과를 이어졌다고 돌아봤습니다. 여기에 이강인이 유럽 5대 리그에서 가장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선수로 선정되며 화제입니다. 유럽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는 유럽 5대 리그 월간 베스트 11을 선정해 소개했습니다. 이강인은 유럽 5대 리그 월간 베스트 11에 포함되며 맹활약을 인정받았습니다. PSG 선수 중에선 이강인과 비티냐가 유럽 5대 리그 월간 베스트 11에 포함됐습니다. 소파스코어는 이강인의 지난달 활약에 대해 평점 8.05점을 부여했습니다. 소파스코어가 선정한 유럽 5대 리그 월간 베스트 11 공격수에는 케인과 마르무시가 선정됐고 미드필더진에는 이강인과 함께 쿠냑, 브루노 페르난데스, 페린, 비티냐가 포진했습니다. 수비진은 바스토니, 타코스키, 마즈라위가 구축했고 골키퍼에는 레온이 선정됐습니다. 이강인은 올 시즌 PSG에서 펄스9과 측면 공격수 등 다양한 포지션을 맡으며 주축 선수 중 한 명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이 올 시즌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PSG는 내분설이 언급되기도 했는데요.
프랑스 매체 르텐스포르트는 PSG 라커룸이 폭발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과 선수들 사이에 긴장에 관한 루머가 나돌았다. 특정 선수가 아니라 여러 선수가 불만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루이스는 감독에게 화를 냈다. 바르콜라와 덴벨레가 루이스 엘리케 감독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랑스 매체 풋메르카토는 바르콜라는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지시에 좌절했다. 경기에서 맡는 역할에 대해 좋아하지 않는다며 돈나룸마가 루이스 엘리케 감독에게 불만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아센시오, 덴벨레, 루이스도 감독에게 불만이 있는 선수라며 PSG에서 4명 이상의 선수가 루이스 엘리케 감독에게 불만이 있는 것으로 언급했습니다.